마음 좀 알아줘. 나를 위해 네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싸우는 것조차 귀찮아지는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오상훈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배우자가 이혼을 마음먹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갑자기 싸우지 않고 무덤덤해진다든지, 본인 관리에만 신경 쓴다든지, 아이한테 갑자기 잘하기 시작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우리 관계가 좋아지나? 노력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조정 신청서를 받고 나서야 이제 후회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이혼 징후가 분명히 있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 말이죠. 오늘은 배우자가 이혼 준비할 때 나타나는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조차 귀찮아하는 무관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부부는 싸우니까 관계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싸움을 한다는 것은 아직 상대에게 사랑과 기대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 좀 알아줘. 나를 위해 네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싸우는 것조차 귀찮아지는 단계입니다. 집안일을 안 도와줘도, 기념일을 까먹어도 그냥 넘어가요. 심지어 외도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 오신 4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던 부인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잔소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더래요. 처음에는 드디어 편해졌구나 이러셨는데 알고 보니까 부인은 이미 이혼을 마음먹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관대해진 게 아니라 이미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관계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관심이 식은 건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난보다 더 위험한 건 바로 침묵입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화내는 배우자보다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무덤덤하게 말하는 배우자가 훨씬 더 위험한 신호예요. 두 번째는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예 닿는 것조차 싫어하는 단계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부부는 섹스리스예요 라고 상담을 오시는데 사실 단순한 섹스리스는 그렇게 심각한 단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호르몬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성생활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일상적인 스킨십조차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거부를 넘어서서 아예 혐오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소파에 같이 앉아 있다가 우연히 몸이라도 닿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피해요. 손만 스쳐도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요.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조차 싫어해서 거실에서 자거나 아예 방을 따로 쓰자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3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 남편이 제 어깨에만 살짝 스쳐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 정도면 이미 정서적 유대감이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단순히 신체적 거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싫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체취, 목소리, 심지어 숨소리까지 다 거슬리거든요. 이게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손만 대도 움찔하거나 스킨십을 피한다면 이미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본인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해요. 변호사님, 우리 남편이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화장을 하고 옷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자기 관리하나 보다, 건강 챙기려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변화의 방향이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맡았던 케이스 중에 40대 중반 남성분이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15kg를 뺐어요. 옷차림도 완전히 바뀌고 머리 스타일도 젊게 바꾸고 부인은 처음에 좋아했대요. 우리 남편 멋있어졌네 하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 이미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 후를 대비해서 본인을 가꾸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이미 솔로로서의 매력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혼 후의 삶을 무의식적으로 대비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이 모든 변화가 우리 부부가 아니라 나 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같이 운동할까? 우리 같이 여행 갈까? 이랬다면 이제는 나 혼자 할래.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이런 태도로 바뀌는 거죠. 네 번째는 아이한테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이 학교 일에 관심도 없고 행사 한번 안 챙기던 사람이 갑자기 학부모 상담이나 부모 참여 수업
운동회 등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SNS에는 아이랑 찍은 사진을 계속 올리고요.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나중에 법원에서 제가 주 양육자였습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혼 10년 동안 아이 유치원 학교 행사에 단 한 번도 안 간 아빠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퉜던 부인은 처음에는 정말 좋았대요. 우리 남편이 드디어 변했나 보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분은 이혼을 준비하면서 양육권을 확보하려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제가 아이를 주로 돌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에게는 엄마 험담을 하고요. 엄마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엄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말들이요. 아이는 당연히 아빠가 피해자고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나중에 법원에서 아이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아이한테 과하게 잘해주거나 안 하던 양육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을 자꾸 나쁘게 말한다면 양육권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안 맞아.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헤어져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한테 그리고 상대방한테 계속 주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낼까 말까 얘기하다가 배우자가 갑자기 당신은 애를 학원에만 보내려고 해. 우리는 교육관 자체가 달라. 이러더래요. 이 작은 차이에도 전부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 라고 확대 해석해버리는 거죠. 왜 이러냐면요. 본인도 사실은 죄책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혼하는 게 맞나? 나만 나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안 맞았어. 헤어지는 게 서로한테 좋아.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친구들, 가족들한테 우리는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힘들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혼할 때 주변에서 그래, 너희는 너무 안 맞았어. 헤어지는 게 맞아. 라는 반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상황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건 이미 이혼을 정당화하는 단계예요. 오늘은 배우자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면 많은 부부가 다시 대화하고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진솔하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우리 요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요.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을 함께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대화를 해봤는데도 개선이 안 되거나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면 그때 법적인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 현실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계 회복이든 법적 대비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